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아야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나?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간엔. 이게 무슨 말이죠?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좀 낡아야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아야만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용적률을 기존 것보다 올려줘야만 사업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 예전 용적률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업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도 안 되고 기존 주택은 다 허물어질 때까지 누가 아무도 손을 안 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 1편 거기에서 다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려면 그거부터 보시고 이 2편부터는 조금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문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도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념은 1편에서 보고 넘어오셔야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런 정도의 건물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입주할 때 당시도 되고 좀 몇 년 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건물을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낡아 있는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 단독주택 이렇게 낡아 있는 건물만 가능할까요? 자, 지금 보신 이 단독주택 낡은 거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낡은 거는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들지만 이 새 건물은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고요? 왜 못하죠? 재건축, 재개발인 것이 물론 주거환경이 개선해야 되겠지만 지금 개념은 그렇지만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약 1600만 호 정도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800 내지 900만만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호, 그러니까 약 700만 호는 2주택 이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이 공급률이 100% 넘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1600만 호가 있는 이 주택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다 허물어버리고 2배를 용적률을 줘가지고 3200만 호를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만들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은 넘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전세 가격도 안정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건물도 못 허물 리가 없죠. 또 하나는 지금 이 건물이 지은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이 건물 소유자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단합을 해서 자, 우리 용적률을 이거보다 더 훨씬 해가지고 3, 40층짜리 지금도 지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이 건물 부시고 3, 40층짜리 건물로 재건축하자 했을 때 이익이 날 것 같으면 못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너도 나도 재건축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단독주택 재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풀어주는 혜택을 줘서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놨어요. 그렇게 규제를 해놓는 낡은 정도가 어느 선이냐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 때 많은 것을 법은 상식이다 라는 내용을 아마 강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낡아야만 되느냐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 하려면 어느 정도 낡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자, 저 건물이 있어요. 아까 보던 아파트 낡은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조금 전에 보신 그 단독주택 낡은 거. 볼 적에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 첫 번째, 기존 건축물을 가만히 놔둬도 이게 허물어질 것 같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언제 허물어질지 불안해 죽겠어.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저거는 부셔야지. 어떻게 놔두냐. 사람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부셔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겠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허물어질 정도는 아닌데 뭐가 어떻게 돼야만 저거 부시도록 허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깥에 볼 적엔 아이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진짜 살기 힘들다 그러면 어머 괜찮은데요? 그리고 가끔 들어가다가 보면 이사 갈 때마다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잖아요. 돈을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집 들어가 보니까 괜찮던데 무슨 이걸 갖다가 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서울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 친척집에 가보니까 재건축 하나 하게 해달라고 막 난리던데 그 단지에 제가 친척집에서 가보니까 집 안에 깨끗하던데요. 뭘 이걸 가지고 자꾸 재건축 해달라 그럽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볼일 보고 내리면은 녹물이 나와가지고 변기가 그냥 녹물처럼 빨갛게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난방을 겨울철에 와가지고 추울 때 아무리 떼도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요. 예. 보일러든 뭐든 보일러를 3개 교체를 하더라도 난방 배관이 다 오래됐기 때문에 난방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배선은 다 노후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합선돼가지고 불날 정도예요. 이런 등으로 허물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람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면 부시고 새로 해야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좀 멀쩡하긴 한데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었어요. 잘못 지어가지고 자꾸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벽에 금도 가고 그 다음에 창문도 뻐그러지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자꾸 그 수리하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이 들 경우. 쉽게 예를 들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동차의 경우에 어디 가가지고 박았습니다. 충돌을 해가지고 수리센터 갔는데 이게 자동차가 한 7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몇 년 돼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새로 수리를 하려니까 1,500만 원이 든다. 그럼 어떡합니까?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차 수리를 합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수리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경우는 그냥 폐차시켜버리는 거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비용 대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허물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안전 자체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져가지고 이런 경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면 허물고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 개념입니다. 법이라는 건 따로 필요 없어요. 앞에 보신 이러한 내용들을 조문화해서 만든 것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법률에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 법령집의 곧 나올 텐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붙여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시면 거기 2조에 보시면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조에 보시면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정의가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어떻죠?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또는 그 밖의 안전사고, 이건 좀 확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을 텐데 법률에는 뭐라고 했냐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무슨 얘기죠? 몇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당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대통령령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 가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이 법률에서 이제 대도시라고 합니다. 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첫 번째,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이게 뭐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은 새로 짓는 것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례는 좀 이따 시행령하고 볼 테니까 이것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법은 그냥 추상적으로 적어놓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적어놓고 시행령에다 위임을 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어렵고 한번 법 개정하려고 그러면 1, 2년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시행령으로 내놓으면 대통령령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개정안을 입법해서 공포도 하고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공포도 하고 그 다음에 입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변경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큰 테두리만 정하고 시행령에 조금 위임을 해놓습니다. 그럼 시행령은 또 시행규칙에 조금 놓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은 조례로 또 해놓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그 밑에 보면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가나 부분을 보겠습니다. 가나 부분과 시행령까지 보면 첫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몰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인데 제가 해설해 달아놓기를 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여부는 정비계획 수립시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가지가 있는데 전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각 사업별로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더 안 보이나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일정 비율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공원변호사 구면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취소나 무효 주정하는 소송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대부분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잘못 판단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닌 것을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시켜가지고 비율이 충족된 것처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행령에 나옵니다. 시행령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쭉 보면 이제 조문이 나와 있어요. 다시 확대해 보겠습니다. 법령직을 보시면 읽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대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데 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번째 거 보시면 2012년 10월 18일 법 개정 시
위 남목이 신설되었어요. 그런데 개정 입법 취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연한의 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있고 기준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는 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하고 이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건축물 등 중요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걸로 해놨더니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뭐 광역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재건축에 해당되는 건축연한 그러니까 지은지부터 20년 지은지부터 30년 이런 걸 짧게 둡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연한이 빨리 도래돼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면에 안 되겠다.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세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빨리 나가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뛴다고 하니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30년, 35년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어렵고 유지하기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버티기 힘들 정도의 건물인데도 연한이 안 돼가지고 이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해버린 거예요. 법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에 나온 것처럼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것은 건축연한에 따르도록 하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해당되면 그냥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도록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행령 2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그 당시의 건축법령입니다. 그 당시의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첫 번째,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된 건축물.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 안전진단 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 내화력 같은 조 2항에 따른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내진 성능이 안 된 것은 1호나 2호에 해당되면 이제 그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유지보수를 하든지 조건부 재건축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진단 기준을 참조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뭐 점수를 자기들이 매겨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초과되면 그냥 유지보수만 하면 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는 조건부 재건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하는 지금 바로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 아까 읽어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례의 건축물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도시구분계획시설 등의 성취를 위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돼 있고 이건 서울시 조례 4조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한다. 이거 엄청 길어.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법정집을 나중에 보시면 건축법에 보면 그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그 토지의 범위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법령집을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라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이 사항인데요. 사항. 라항이죠, 라항.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도로 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가장 많죠. 첫 번째, 시도도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 다음에 2호,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해서 서울시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시 거예요.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 기간.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1회1이라는 것은 30년. 감옥 위의 건축물은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언뜻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더 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강구조물이라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보면 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가 나와 있어 가지고 쭉 정해놨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건물이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것은 5층 이상일 경우는 20년, 4층 이하는 20년. 그 다음에 82년도 된 거는 22년, 21년. 83년도는 24년, 22년.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놨어요. 그래가지고 86년도 이후에 건축된 것은 30년 이상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 그 다음에 4층 이하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인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86년 이하는 조금 짧게 가지고 25년, 26년, 27년, 28년, 30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6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30년이 넘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86년 이후에 건축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년씩 차등이 있게 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1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것은 30년 이하에 지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보류시킬 수 있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령을 강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법령집을 보셔가지고 조금 하나씩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 안 한 부분도 세설이 되어 있습니다. 세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시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뭘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법령집을 보시고 더 참고하고, 제가 여기서 조문을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읽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